다음은 현미에 비소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챗GPT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현미에 비소가 엄청 많습니까?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주로 현미의 쌀겨 부분에 비소가 축적되기 때문인데 쌀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현미의 비소가 위험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고 섭취량과 원산지,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미를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여러 번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 비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현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비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비소는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되면 인체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비소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장기간 노출 시 피부암, 폐암 등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경 독성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 피부 병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소는 또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이유로 비소 함량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식단을 통해 특정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소는 현미 속에서 어떤 형태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미 속에서 비소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무기비소와 유기비소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무기비소가 더 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무기비소는 비산 AS3.5나 기산염 AS5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토양이나 물에서 흡수되어 쌀의 껍질 부분에 축적됩니다. 유기기소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무기기소의 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미를 충분히 씻고 다양한 곡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무기비소, 무기비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로 충분히 씻으라. 그러면 물로 씻어버리게 되면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마저도 녹아 나가는 그런 영양소들이 씻겨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현미를 물로 너무 오래 씻거나 불리면 일부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를 줄이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헹구고 너무 오래 불리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물로 헹구는 방법이 있어요. 또한 다양한 곡물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소 노출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현미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윤가원의 가원쌀은 그럼 이 비소와는 어떤 관계 또 어떤 그 개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님? 네. 아 인제 그 현미가 백미보다 인제 많은 것은 뭐 100% 사실이죠. 그 차이는 껍질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이 이게 비소가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인제 첫 번째는 인제 주로 농약이지요. 농약. 농약 속에 인제 중금속 형태로다가 인제 무기질 비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농약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인제 거의 드론이나 비행기로 이렇게 인제들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살포할 때 인제 주로 이삭이 팰 때쯤에서 홍수 끝나고 음. 고때쯤 막 드론 날아다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벼의 완전 겉
외부는 이제 완겨층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예. 완겨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농약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그냥 그대로 투과가 돼서 예. 이제 속에 있는 알맹이에 바로 닿게 됩니다. 알맹이는 이제 자랄 때는 아무리 작지만은 겉에 묻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태로 해서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아, 놀랍게도 그 현미에는, 이 쌀은 그 미강의 껍질, 즉 미각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그 층을 잘 뚫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다 대부분 미각, 제가 처음부터 계속 미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미강 껍질,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 채로 먹는 것을 우리는 현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기고 맛도 없으니까 미강 껍질, 즉 미각을 제거하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우리 백미든 또 조금 덜 깎은 뭐 칠분도미든 황미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영양분들의 유실이 발생되지요. 그러니까는 미강 껍질만 살짝만 제거한다면은 거기 묻어 있는 이 농약도 제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비소가 지금 뭐 때문에 이제 묻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농약도 묻어 있구나. 농약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약도 우리 몸에, 현미가 이제 몸에 좋다고 계속 먹다 보면은 농약도 계속 몸에 축적이 되고요. 예. 농약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소의 문제가 큽니다. 비소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여기서도 뭐 발암 물질로 뭐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예. 옛날에 사약으로 쓰던 게 비상이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 원료가 비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바로 많이 먹으면은 바로 죽음을 부르는 그런 매우 위험한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이것이 농약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면 농약도 먹고 비소도 먹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 몸에서 이런 중금속들은 잘 빠져나가질 않고 축적되는 것이 문제다. 아까 AI가 잘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네. 또 한 가지 비소는 어떻게 쌀 속으로 들어오냐면요. 그 이제는 농약들이 물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것이 뿌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벼들도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나의 소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식물이든 또 닭에게 먹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유황 같은 걸 먹이면은 이제 좀 순화되듯이, 그러면 유기비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순화는 되지만은 역시 비수의 독성은 남아 있습니다.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순간 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걱정해야 될 것은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인 그거는요 백미에도 다 들어 있어요. 아주 미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미든 현미든 빨아들여서 이제는 올라온 유기비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대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기비소. 그러나 농약으로 직접 이렇게 딱 닿은 그 현미는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제가 현미 먹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음. 가원쌀도 현미인데 왜 먹으라고 하느냐? 예예. 아주 간단하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네. 바로 그 묻어 있는 미각이라는 그 미강의 껍질만 살짝 사포 같은 그런 빼바로 살짝 문질러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분 유기농보다 낫냐?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유기농에도요 현미는 많이 검출이 된답니다. 드론으로 뿌려서 막 날아가서 그래요. 이웃논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아예 제거를 했기 때문에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 네, 그렇게. 그다음에 원산지라든지 생태 환경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바로 그것이 농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라고,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농약을 했든 안 했든 껍질을 제거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그래서 가원쌀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최종적으로 가원쌀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